우리가 매일 보는 이 옹벽, 저 거대한 흙더미를 떠받치는 벽이요. 이게 사실은 250년이나 된 거의 미국 독립선언과 같은 시대에 나온 이론으로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오래된 공학의 역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더미 같은 흙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게 바로 모든 토목공학이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의 핵심이 바로 이 해에 나왔습니다. 1776년. 프랑스의 공학자 샤를드 쿨롱이 제시한 이론이 무려 25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250년 전 아이디어가 아직도 쓰이는 걸까요? 자, 이 오래된 이론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천재성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쿨롱의 천재성은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는 수십억 개의 흙 알갱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저 삼각형 모양의 흙덩어리, 즉 흙쐐기 하나가 벽을 미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아주 단순화시킨 거죠. 한 80년쯤 뒤에 나온 랭킨의 이론은 흙 속에 아주 작은 입자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뭐랄까 좀 더 미시적인 접근을 했어요. 훨씬 정교하긴 한데 그만큼 현실의 복잡한 조건들을 반영하기는 좀 까다로웠죠. 반면에 쿨롱은 그냥 이 큰 덩어리 하나만 보니까 현실의 여러 변수들을 다루기가 훨씬 쉬웠던 겁니다. 바로 이 실용성. 이게 바로 250년 된 이론을 아직도 현장에서 쓰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땅이 기울어져 있거나 벽이 살짝 기울어져 있을 때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요. 특히 벽체 마찰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훨씬 경제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흙이 미끄러져 내려려고 할 때 거친 콘크리트 벽면의 마찰력이 흙을 살짝 받쳐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가 무거운 책장을 벽에 기댈 때 마찰력 때문에 좀 더 수월한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옹벽이 받는 힘, 즉 토압이 줄어드니까 벽의 두께나 철근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 현실적이면서 돈까지 아껴주니 엔지니어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을 이해하려면 흙이 벽의 움직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주동 토압입니다. 말 그대로 흙이 주인공이 돼서 벽을 미는 힘이죠. 대부분의 옹벽이 받는 바로 그 힘이고요. 옹벽이 흙의 무게 때문에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밀려날 때 흙이 벽을 미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의 힘입니다. 그리고 정반대 상황이 바로 수동 토압입니다. 이번엔 벽이 오히려 흙 안쪽으로 밀고 들어올 때 흙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티는 힘이죠. 예를 들어 불도저가 흙을 밀어붙일 때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똑같은 흙인데도 벽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버티는 힘이 미는 힘보다 막 3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쿨롱 이론의 치명적인 함정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쿨롱 이론의 그 빛나는 천재성 뒤에 숨겨져 있던 아주 위험한 약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저희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쿨롱 이론의 이 결함을 두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공학 역사상 가장 비싼 직선이라고요. 이 이론을 잘못 적용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크기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똑같은 이론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훌륭한 도구가 되고 다른 상황에서는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으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가장 대담했던 그 가정으로요. 바로 이겁니다. 쿨롱은 흙이 무너질 때 언제나 완벽한 직선으로 쫙 미끄러진다고 가정했어요. 근데 이게 흙이 벽을 미는 주동 상태에서는 실제 파괴면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서 가정이 얼추 맞아요. 문제는 흙이 버티는 수동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흙이 마치 숟가락으로 푹 파올린 것처럼 깊은 곡선 형태로 무너지는데 쿨롱이론은 이것마저도 직선이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면요. 자, 이걸 보세요. 쿨롱의 계산대로라면 흙이 100만큼의 힘으로 버텨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저항력은 고작 30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가장 비싼 직선이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있지도 않은 힘에 의존해서 구조물을 설계한 셈이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약한 힘에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엔지니어들은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오래된 이론의 치명적인 함정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걸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분별력에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다루는 힘이 흙이 미는 힘인지 아니면 버티는 힘인지부터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둘째,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미는 힘에는 쿨롱 이론을 쓰지만 버티는 힘에는 이건 위험하니까 다른 걸 써야겠다 하고 곡선 파괴를 고려한 더 정교한 이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땅속으로 꺼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한지 철저하게 검토하는 거죠. 이 표가 바로 쿨롱 이론의 역설, 그 두 얼굴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네요. 옹벽처럼 미는 힘을 다룰 때는 여전히 강력하고 경제적인 도구이지만 기초의 저항력처럼 버티는 힘에 의존해야 할 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위험한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공학이라는 게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론과 공식은 현실을 단순화시킨 모델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모델이 어떤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의심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역량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흙을 마찰력을 가진 하나의 덩어리로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 흙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물이 가득 차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자체의 압력으로 벽을 밀고 흙 입자 사이의 마찰력을 미끄럽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정교한 힘의 균형은 과연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매일 실험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입니다.